이제 155mm 포탄 50만 발을 보낸 것이 이제 확인이 됐고요. 뭐 이게 이제 돌아서 우크라이나로 어차피 들어갈 거다라고 모두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윤석열이 오늘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 저는 윤석열이 왜 이렇게 국내 인터뷰는 안 하고 꼭 외신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소식을 전해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런 사대주의에 쩌든 사람들 있잖아요. 뭘 해도 영어로 된 거 막 읽어야 되고 막 영어로 돼 있는 거 가지고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국내 언론 무시하고 외신들이랑 막 인터뷰를 하는데 국민이 몰라 이 인터뷰 내용을. 자, 그래서 여기 내용이 지금 완전 논란이 된 겁니다.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학살 등이 일어나면 군사적 지원을 우크라이나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러시아가 즉각 반발을 한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은 반러시아 적대 행위로 간주하겠다. 네, 전쟁 개입으로 보겠다. 이런 경고 메시지들이 지금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대통령실 뭐라고 했냐면 코멘트 않겠다. 인터뷰나 잘 읽어봐라. 네. 라고 했는데요. 그런 다음에는 러시아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한국이 어떻게 행동할지, 우크라이나 편에 들지 말지는 러시아의 행동에 달려있다. 이렇게. 네. 저는 진짜 누가 외교를 이렇게 하나 싶어요. 제 친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래요? 저는 손절할 것 같아요. 있다며? 네, 그러니까 한국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이 여러 나라한테 지금 외교적으로 손절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진짜 너무 분노스러웠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재밌는 게 저는 처음에 왜 포탄을 왜 꼭 한국에게만 얘기하는지 궁금했는데 알게 됐습니다. 미국 다음에 포탄을 제일 많이 보유하고 나라가 우리나라래요. 그러니까 이제 분단 국가라서. 네. 근데 이제 미국이 포탄 보유가 많이 사라졌대요. 이제 그 지원하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한국 말고는 지금 포탄을 지원할 데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흥미로운 사실은 로이터 통신이 갑자기 물어본 게 아니라 대통령실에 질문지를 보내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작정하고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러시아를 적대시하겠다. 거기다 중국까지도 포함해갖고. 그러니까 이걸 봐서는 국민들이 댓글이 그런 게 많죠.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어떤 나라를 영원한 적도 없고 그런 것도 없는데 척지고 살아서 우리한테 이럴 게 뭐가 있냐. 근데 이건 살상 무기 수출이기 때문에 바로 쓸 수 있는 무기잖아요. 결국 전쟁에 참전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공격할 수도 있는 그쵸.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전쟁에 동원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혈세가. 국민들이 깜짝 놀라고 있죠 지금. 근데 그러면 윤석열은 이렇게 무리수를 왜 쓸까? 어떤 자신감 때문에 그런가? 방송 말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뭘 선생님이에요? 나 빨리 끝내. 방송 끝내야겠어. 45분이야. 빨리 해요. 아니 그게 마지막 순서에 있어서 그래요. 네네. 저는 이제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언급하기 전에 그 기사를 봤어요. 이제 50만 발 지원하기로 했던 그 포탄의 로트 번호라고 해서 생산된 곳과 맞습니다. 생산 일시를 다 사포질로 해가지고 지웠다는 거잖아요. 손수예요? 네. 지웠다는 기사를 봤는데. 그리고 페인트도 칠했다는 네, 거. 겉에는 다 페인트 칠하고 막 사포질하고 이것도 세어나가면 안 돼서 보안이 유지될 것 같은 사람들만 해가지고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범죄 조직이에요. 진짜. 그렇게 해서라도 이 포탄이 미국에게 지원됐을 때 우크라이나로 대여. 갈 수, 네, 대여됐을 네. 때 우크라이나로 갈 수 있게 어떤 방안을 계속 마련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대놓고 군사 지원을 하겠다라고 나서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아까 서영님 말씀하신 거에 너무 공감을 하고 지금 윤석열이 전쟁 광이다 이렇게 저희가 표현을 했는데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북한과도 전쟁하자고 하죠. 중국과도 전쟁을 하자고 하죠. 러시아와도 전쟁을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핵도 없는 주제에 도대체 북한, 중국, 러시아 이 핵 보유 국가들과 어떻게 전쟁을 할지 뭐 아무런 구상이 없어요. 말만 하면 끝인 건가요? 진짜 너무 분노스럽습니다. 네. 자, 쇼츠 타임의 박수. 자, 러시아에서 북한의 미사일을 받아서 우리가 공격하면 어떡할 거냐, 뭐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네. 저는 실제로 가능성이 있는 얘기잖아요, 지금. 윤석열이 여기 이 전쟁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전 세계대전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북중러랑 우리가 전쟁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상황이라고요. 야, 이건 정말 머리 내린 이유가 있습니다. 히틀러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세계 3차 대전을 역사책에 길이길이 남으리.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도 이라크 파병이 문제를 했습니다. 네. 아주 큰 시위가 벌어졌죠. 사실 노무현 정부 때 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때도 거센 여론 때문에 비전투원 파병 정도로 이제 되기도 했는데 그것도 반대가 엄청 컸어요. 그것도 엄청 왜냐하면은 뭐 개혁이냐 보수냐를 떠나서 이건 전쟁에 참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는 이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민족, 우리 나라를 전범 국가로 만드는 그런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고한 전쟁의 어떤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저는 그런 왜 굴레를 우리 후대에게 물려주어야 하는가. 일본의 어떤 그런 극악한 무리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그 후대들에게 그런 굴레를 안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이의 어떤 관계는 우리와 아무 이해관계가 없어요. 네, 그리고 굳이 예. 이해관계를 따지면 우리는 러시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국익적으로는 더 유리한 맞습니다. 편이죠. 그러니까 이 전쟁에 끼어들 명분도 없고 이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오래된 어떤 그 문제 때문에 발생한 전쟁이잖아요.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고. 네. 그리고 미국이 여기에 개입하면 안 되는 건데 사실 미국이 지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미국이 선동해서 나토와 온 상관없는 나라들 다 끌어들여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든 발을 빼야 되는 상황이죠. 네, 그리고 미국은 실제 이득이 있잖아요. 러시아라고 하는 국가와 패권 경쟁을 하는 도중에 러시아를 악마화하고 제재할 수도 있고 견제할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자기의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정말 아무런 이득이 없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50만 발 돈이라도 받아냈으면 제가 말 안 하는데 이걸 대여했대요, 대여. 그러니까 돈 안 받고 지금 준 거예요. 네. 그럼 미국이 다시 갖다 줄까요? 그걸 갖다 줄까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게 참 궁금하더라고. 이 포탄을 대여하면 뭐 따릉입니까? 따릉이? 뭐 1시간에 1,000원 뭐 이런 겁니까? 아 진짜 기가 막힙니다 진짜. 자, 이것도 쇼츠! 와! 포탄 따릉이설. 네, 그럼 다음 마지막 일단 정세 주제입니다. 북한에서 군사 정찰 위성 1호기가 완성됐다고 계획된 시일 내에 발사하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이달 내에 발사할 것 같다는 예상인데요.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전으로 발사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거가 발사됐을 때 파급될 게 뭐가 있을지 짧게 짚어주십시오. 파급력이 상당할 거. 상당하겠죠. 상당하겠죠. 어마어마할 상당할 겁니다. 것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이제 이 정찰 위성에 대해서 발사 그리고 여러 기를 발사하겠다라고 하면서 언급했던 내용이 지금 조성된 한반도의 이 상황이 이런 정찰 위성을 필요로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이 각종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또 북한 입장에서 한국과 미국이라고 하는 적들의 움직임의 동향을 샅샅이 이렇게 접수하기 위해서 정찰 위성의 필요성을 좀 강조를 했는데요. 만약 정찰 위성이 여러 개가 올라가게 된다면 최근에 북한에서 뭐 순항 미사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헤일이라든지 화산이라든지 18형 뭐 고체연료 탄도 미사일이라든지 각종 핵무력을 과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 핵무력,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무력 외에도 움직임을 다 볼 수 있는 정찰 능력까지도 갖추고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사실상 아까 서영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미 대결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지금 발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 정찰 위성이 없더라고요. 아셨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 정찰 위성을 이용해가지고 그걸 받아서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군사 무력 관계에서도 북한이 앞서 나가는 기술력을 지금 보여주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그랬을 때 남북관계에 어떻게 또 영향을 미칠지 그런 것도 좀 생각이 듭니다. 좀 흥미로운 게 반응이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 언론에서 어떤 반응을 내놓고 있냐면 정찰 위성을 만들 거는 같은데 고성능은 아닐걸? 사진을 찍긴 할 텐데 고해상도는 아닐걸?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런 식의 현실 부정을 한다고 본질적인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 지난번에 북에서 발표하지 않았나요? 네. 근데 북한에서 지금 뭐 이번 정찰위성 발사 계획이라든가 각종 무기훈련 계획 때마다 얘기하는 게 윤석열 정부와 미국 바이든 정부의 날로 가중되는 무력 증강. 그러니까 사실은 만약에 윤석열과 바이든이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은 안 하겠다는 말고 거꾸로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런 북한의 어떤 그런 군사적 행위들이 늘어나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냐는 거죠. 네. 그 바로 네. 윤석열 때문이라는 겁니다. 윤석열 때문에. 그래서
북미 관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라고 북한에서 입장을 냈는데 그걸 미국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좀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미국의 발표도 있어요. 핵에는 핵으로 보복하겠다. 근데 이게 예전에 북한에서 미국에 이제 맞서서 뭐 이렇게 입장을 냈을 때 이런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좀 관계가 역전되는 현상들이 계속 곳곳에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세계의 이제 변화된 이 판도 이거를 잘 읽고 지금이야말로 정말 외교를 잘해야 되는 시기인데 윤석열이 당선돼서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빠르게 퇴진시켜야 되겠습니다. 같은 민족이니까 외교가 아니라 사실 화해와 평화 통일로 나아가면 너무너무 좋고 유리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아니, 우리 나라와 그러니까요. 민족의 입장에서 놓고 정찰위성 보면. 없는데 같이 네. 쓰면 좋잖아요. 정찰위성도 생기고 핵도 생기고 이런 거 아닙니까? 네, 일단은 진짜 전쟁 위기가 제일 지금 걱정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